자, 보아.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저체중아 입원 1단까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 태아보험 특약이란 과연 무엇이고 특약을 어떻게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약관을 통해서 그리고 의료 과정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 시간에 못 보신 분은 위에 이 마크를 보시면은 바로 위에 뜨고 있죠. 이 마크를 보시면은 1편을 보고 오시는 겁니다. 자, 2편 그러면은 뭐냐, 선천 이상 수술 담보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특약들까지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선천 이상 수술 담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보장과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 보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오래전에는 그냥 선천 이상 수술 보장이었어요. 다발성 특정 선천 이상 이게 없었는데 많이 청구되는 것들을 다발성이라고 해서 뺐어요. 그리고 금액이 지금 한 20만원 들어갈 거예요. 지금 20만원 들어가니까 아, 특정은 잘 없는 수술이고 다발성은 많이 있는 거구나. 그럼 다발성 빼고는 다 특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천 이상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의 질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태어날 때부터의 질병을 수술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Q코드를 받아서 수술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이란 과연 무엇일까? 다발성만 보면 돼요. 다발성 빼고는 다 특정 선천 이상이니까요. 자, 그러면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는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혀유착증, 대설증, 뭐 기타 혀기형 이런 거 들었는데 모르겠어 뭔지. 그냥 다발성 선천 이상인가 보다 이렇게 들고 와서 보통 가입을 하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혀유착증이 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지금 보통 저는 혀가 이래요. 이렇게 딱 그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혀유착증을 수술한다는 거 요걸 딱 자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변하게 돼요. 이거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영어 발음도 잘하고 애기 젖도 잘 먹고 뭐 발음이 안 좋은 게 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 수술하는데 얼마나 걸리냐 시간이 3초면 끝나요. 그냥 뚝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애기들. 자, 이 수술을 할 때 얼마가 나온다?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20만 원이 나온다. 과거에는 이게 얼마 나왔다? 100만 원인가 15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수술이 보험 가입하고 이 설소대 혀유착증 수술만 해도 거의 뭐 1년치 보험료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너무 손해가 막심하니까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20으로 줄이자.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었어요. 요 설소대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런 발음이 잘 안 된대요. 또 리얼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발음하는데 지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애가 크는데 열이 받은 거야. 막 열이 받아. 이런 쓰레기 같은 이래야 되는데 쓰레기 발음을 세게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배 쓰레기 같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또 시옷도 많죠. 시옷 쓸 일이 많잖아요. 우리가 삐 처리되겠지만 그 시옷 들어가는 그게 있습니다. 요 쌍시옷이 되겠죠. 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발음도 중요하니까 대화를 하려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설태가 입안에 침착하여 구취를 유발하는 등 구강 청결에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시는 게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거죠. 구강 청결 중요하잖아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왔는데 우리가 입냄새 때문에 모든 걸 초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분위기 잡았어. 딱 분위기 잡았는데 냄새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기 때문에 구강 청결 엄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대설증. 그럼 이건 뭐냐? 대설. 눈이 많이 온다. 눈이 많이 오는 질병 이런 거 아닙니다. 혀가 커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혀가 이런 거예요. 아기 혀가. 그래서 이런 건 대설증. 그리고 그 기타 혀기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혀가 왼쪽으로 막 치우치거나. 그래서 보시면은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혀와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혀유착증이다. 그 다음 좀 많이 하는 게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에요. Q82.5 코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이 뭐냐? 보시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봤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보시면은 간혹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 기억이 나요. 조금 있었던 게. 요렇게 얼굴이 이런 거예요. 요 붉은 점이 있어요. 요렇게. 제가 이거 왜 사진 안 가져왔냐면 좀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어서 이런 거. 얼굴에 요렇게 되게 몸에도 있고 이런 걸 하염성 모반이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Q82.5인데 이런 질병도 있어요. 이 뭐냐면은
이게 소위성인가 무슨 몽고반점이에요. 근데 몽고반점은 우리가 엉덩이에 요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얘는 엉덩이가 아니에요. 엉덩이가 아니고 엉덩이 말고 다른 부위에 이렇게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염성 모반이나 이런 몽고반점이 엉덩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요 치료를 이제 없애줘야 되니까 요 치료를 수술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0으로 줄었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청구하다 보니까 하염성 신생물 요 모반이 20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선천 이상 수술비 20밖에 못 받냐? 아니죠. 실비 처리가 될 거고요. 질병 수술비에서 또 보상이 돼요. 그래서 질병 수술비, 선천 이상 수술비, 실손 의료비 이 세 가지를 처리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병 코드를 왜 들어야 되냐? Q82.5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이성인가 소위성 몽고 반점이 D22.9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D22.9를 받으면 멜라닌 세포 모반이에요. 이렇게 되면 선천 이상 수술비를 못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코드를 꼭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D22.9가 되면 선천 이상 수술비를 받을 수 없구나. 그리고 이 하염성 모반이나 저런 몽고반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있어요. 바로 몇 회냐? 6회까지 돼요. 6회가 넘어가면은 전액 비급여예요. 6회까지는 뭐예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서 해서 병원비가 엄청 싸요. 근데 6회가 넘어가면 전액 비급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니까 미용 목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이다. 이럴 때 태아보험을 가입을 잘해야지 이거 잘못된 해석이라는 걸 설계사분이 반박을 해주고 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아보험 그냥 뭐 하나 가입해야지가 아니라 요 전화번호 보이죠?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셔서 꼼꼼하게 이렇게 특약 하나하나의 구성을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6회가 넘어가서 비급여다. 근데 치료는 계속해야 된다. 근데 이걸 미용 목적으로 보는 건 너무 억울한 거죠. 아직 치료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분명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인데 근데 이렇게 분쟁이 생겨버리면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설계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선천 이상 수술비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횟수도 주의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제 능력 있는 설계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4개까지 했죠. 부위계라고 있어요. 부위계는 뭐냐? 부위계. 이 부위계는 뭐냐면 Q17.0이에요. 이거 저는 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친구가 한 반에 한 명 정도 있었어요. 귀에 보시면은 요렇게 뭐 톡 튀어나왔어요. 아주 톡 튀어나온 거. 이게 바로 부위계였어요. 요것도 수술을 해서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발성 선천 이상 질환이구나. 왜냐면 이게 다발성이 맞는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꼭 한두 명씩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도 귀를 보면 참 신기해하고 약간 이상한 눈으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위계를 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태아보험 특약의 선천 이상 이 정도로 간략하게 끝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8대 장애 진단이 있습니다. 이게 선천 이상도 22주, 임신 주수가 22주 정확하게 6일인데 22주가 어쨌든 넘어가면 가입이 안 돼요. 8대 장애 진단도 22주 6일인가 넘어가면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8대 장애 진단은 뭐냐? 8대 장애 진단을 알아야 되겠죠. 이게 3대도 있었고 4대도 있다가 지금 8대까지 온 거예요. 8대까지 왔는데 그 8대라는 게 이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주의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난잡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보면은 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주의가 산만하여 이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내 있었단 말이에요. 수업 시간에 장난치고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잘하면 나 정신장애인가 지금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제는 좋아졌죠. 어렸을 때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친구였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8대 장애 진단이 되었을 때 이게 그렇게 이 중에서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장애예요. 이게 너무 심하면은 이제 심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애 정도를 측정하는 그게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에 있어요.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그렇게 되었을 때 장애가 되었는데 더 악화되어서 심한 장애가 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장애가 있고 심한 장애가 있어요. 우리가 1편에 보셨던 그 출산 장애 진단금에도 2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듯이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항목은 똑같죠. 항목은 똑같은데 비슷한 원리로서 처음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내가. 근데 이게 심해졌어. 그렇게 되면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각각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22주 전에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또 22주 이상이 되면은 22주 6일 이상이 되면 가입이 안 되는 특약이 있어요. 뭐냐?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예요. 그러면은 어린이 심장 시술 담보는 일찍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말하는지 또 잘 몰라요, 산모분들이 가입하실 때 되면. 그래서 약관을 보고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린이 심장 시술이라는 건 심장이 시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잖아요. 야, 그러면 수술과 시술의 차이는 뭔데? 자, 시술은 이만한 거 시술이라고 해요. 그럼 요 시술 중에서 요 원이, 작은 원이 그려져요. 요게 바로 수술이에요. 즉 시술이 훨씬 더 범위가 크다고 보면 돼요. 아, 그래서 시술비가 있다. 이거는 수술보다 훨씬 더 큰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1번부터 9번까지 딱 있어요. 있는데 심막 천자술은 제외한다. 심막 천자술은 안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1번부터 9번까지 되는 걸 전부 다 외우실 수가 없어요. 외우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술들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뭐 N대 수술비, 질병 수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N대 수술비는 특히 그 질병이 맞아야 돼요. 수술 방법보다는 질병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심장 시술은 뭐예요? 수술 방법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종수술비에 가까운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동맥관 개존 폐쇄술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이게 동맥관계 개존 폐쇄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맥관까지 끊어주고 개존, 동맥관 개존 폐쇄술이라는 수술이 있구나. 이거는 선천성 심장기형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빈도, 이게 제일 많다. 거의 민도를 가진 질환이고, 수술 후 6에서 10%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드물게 수술한 동맥관계존증에 동맥류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어쨌든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동맥관 개존 폐쇄술이 선천성 심장기형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보시면은 선천 이상 수술비도 같이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줄 수 있죠. 그럼 선천 이상 수술비, 어린이 심장 시술, 이걸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심방 중거 결손 폐쇄술이라고 여기 있죠. 두 번째.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이 정도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면 되지만, 가입하실 때는 충분히 이런 설명을 다 듣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눔공이에요. 나눔공을 말하는 건데, 심장에 이제 잡음이 들리면서 심장이 태어날 때 애들이 구멍이 조금 있어요. 이 구멍이 크면서 점점점 메꿔지는데 안 메꿔졌을 때 일어나는 거고, 심박 중견 결손은 선천성 심장병, 이것도 선천성 심장병이죠. 5에서 10%를 차지하는 흔한 질환이다. 앞에 우리가 또 동맥관 결손도 그랬죠. 심방 나눔공도 중기역 결손도 마찬가지고, 그럼 한 20%, 저것들이 제일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더 자주 발생한대요. 좀 감수성이 뛰어나서 그러나? 이건 전혀 상관없겠죠. 감수성이 뛰어나니까 심장이 총 맞은 것 같아, 심장이 구멍 난 것 같아,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건 상관없고, 어쨌든 남성보다 여성에게 2배 정도 자주 발생하는 걸로써 이제 여성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더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 질병을 요것만 어린이 심장 시술만 보면 안 되죠. 장애 출산 담보 20%에 해당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특약도 있어요. 보통 이런 특약도 다 들어가긴 할 거예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 보장. 앞에는 우리가 시술 있고 수술했고 뭐 장애 출산 진단 이런 거였는데, 이건 뭐예요? 심장 관련 소아 특정 질병 진단이에요. 이건 수술을 안 해도 되게 진단만 받아도 되네. 그럼 이 진단이 뭔데? 라고 했을 때 바로 심장 합병증을 동반한 가와사키병이나 판막손상을 동반한 류마티스열이에요. 그러니까 류마티스열이 걸려서
요게 합병증으로 같이 온 거예요. 판막 손상을. 가와사키병이 걸렸을 때 합병증으로 심장 합병증이 같이 온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가와사키병을 한번 보면은요. 이 가와사키병은 M30.3이에요. 혈관 쪽, 원래 심장 쪽은요, 다 뇌나 이런 우리가 피가 되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I 코드가 많아요. 거의 다 I 코드예요, 순환기계는. 근데 가와사키병은 M30.3이잖아요. 근데 특약 이름은 뭐예요? 심장 관련이잖아요. 얘 가와사키병으로 합병증이 와서 심장 쪽에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가와사키병인데 심장에 합병증을 동반한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수술을 안 해요. 아스피린을 맞거나 뭐 다른 약물을 통해서 하는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술을 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 안 됩니까? 안 돼요. 심장질환 수술비 안 됩니다. 얘네들은 심장의 질병이 직접적으로 온 걸 말하는 거지 가와사키병으로 합병증으로 와서 받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특약들은 사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무슨 특약이 과연 사용이 되냐? 바로 어린이 심장 시술 카테터. 이거는 종수술과 비슷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수술비나 어린이 심장 시술을 하게 되면 요 진단비를 받고 여기에 관련돼서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수술비를 굳이 안 넣었다면 어린이 심장 시술은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있으면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특약들이 이렇게 복잡하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단순히 내가 임신을 했어,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돼, 그럴 때 사은품을 어디가 많이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소중한 아이를 지켜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소중한 아이를 사은품과 바꾸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은 사은품 따위에 내 소중한 자녀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딱 설계사가 중요하냐?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그럼 느낌표 땡 오죠. 아이가 아픈데 난리 났어요. 그래서 설계사분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분명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가입할 당시에 들었던 내용들이 대략적으로는 남아있거든요. 아, 그러면 그 설계사분이 이 특약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줬고 했던 기억이 살짝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을 때 나중에 보상도 잘 받을 수가 있고 주의해야 될 사항도 확실히 기억이 되고 이런 건 보상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인지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중한 아이가 밝고 이쁘게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태아보험이 특약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너무 사은품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내 소중한 자녀를 웃으면서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은 꼼꼼하게 사은품이 아니라 질병을 보장하는 그 특약들의 내용을 잘 인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